예,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황 소장은 누구를 믿느냐?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첫째는 안보입니다. 두 번째는 정경 유착을 건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교한 안을 내놔라. 기업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 못한다. 대략 80만 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돈으로 어떻게 창출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정교하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코스트, 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추는 독과점 가격을 철폐하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의 영역을 보장해라. 자영업자도 살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영역에 다른 사람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존중하는 후보,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탠다면 교육제도를 명확하게 간결, 투명, 단순하게 만들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학교, 대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아주 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이 정도면 저는 이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는 교수의 표심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신으로 이야기해오던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고 안보 동맹 중심의 이 개헌, 연정 등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탄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판단해봐도 보수가 집권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안 했으면 보수가 집권했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엮였다. 언론과 좌파 세력의 선동에 걸려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말을 100% 인정한다고 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감사원, 국세청 등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권이 뭔가를 갖다가 이 사회를 개혁할 힘을 받지를 못하고 일부의 언론의 보도와 일부 세력의 촛불 집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정도의 정치 권력이라면 연말까지 간들, 이번에 탄핵이 안 되어서 2017년 12월에 대선을 치른들 한마디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3월 10일 날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이 되어도 또 12월 달까지 용케 갔어도 결과는 매일반이었을 거고 몇 달 더 갔으면 경제 문제도 터지고 안보 문제에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더 큰 위기가 발생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보수는 한마디로 한계에 와버렸습니다. 그냥 쭉 망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등을 거치면서 망해가는 절차와 수순을 밟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역대의 영남정당, 호남정당으로 보수 진보 색채를 갖다가 포장해서 덮어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버텨온 정권이 이렇게 쉽게 망해버린 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마치 보수의 기대주로 지금 이 홍준표와 그리고 유승민을 합쳐서 10%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면서 한 30% 정도 되는 보수, 저는 보수가 40은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느냐, 국민들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의 경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데요. 저는 그 말씀도 존중하면서 국민들 중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선택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보수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는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넘어서 국민들은 상당히 개혁적인 관점에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국민들이 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의 경제적 관점이나 사고로는 무슨 대기업이 키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관점으로는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국민들이 저는 4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국민들 중에 한 30%가 그간에 스스로 망해버린 박근혜 정권, 즉 12월까지 갔으면 더 크게 망해버렸을 겁니다. 어차피 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내부에서 자구의 노력을 위한 조그마한 희망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에 탄핵과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보수가 여기에서 정말 안보에 대한 보수의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을 주장을 하면서 안보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경제를 개혁하고 척결하고 사회를 개혁할 이런 연합을 만드는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요. 안철수가 자신의 지지율이 떠오르면서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지금 오자 대결, 이산 대결에서도 안철수와 문재인이 서로 박빙인데 안철수가 지금 내 밑에 보수 언론이나 보수 농객이나 보수 지지 세력이 다 들어와라. 그러고는 관훈 토론 가서 안철수 당신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론과 당신 입장, 박지원 의견이 다른데 어떡할 거냐. 내가 곧 당론을 정리하겠다. 언제 정리해요? 관훈 토론 갔다 왔으면 주말에 정리해서 해야죠. 주말에는 미세먼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사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이 핵을 배치하겠다면 어떤 생각인지 개성공단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략 과거에는 자기가 햇볕 정책을 개성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잘못이다. 사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주공산이 되어가는 촛불 국면에서 보수표를 얻겠다고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안철수가 보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는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가 누구 지지를 했습니까? 노란 목도리 들고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저는 안철수가 안보 동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당론을 명확하게 정해서 안보의 가치를 당에 녹이고 그리고 보수 세력까지를 포함한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안철수와 문재인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은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분이 저하고 정확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댓글로 제 유튜브에 남겼던데 저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호남은요.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요. 호남 패권이 관철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안철수도 PK 부산 사람이고 문재인도 부산 사람이에요. 호남이 지금 부산 사람 둘이를 놓고 자기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고를까 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교동, 박지원, 건노갑 등의 입장에 따랐어요. 그렇게 안철수 손을 들어줬다가 또 총선이 끝나고 안이 시원찮으니까 이제 문이 대세론이 오니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때 안철수의 지지율이 6, 7%까지 떨어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도 25%가 넘어가요. 이게 다 호남 사람의 선택에 의한 거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에서 안철수하고 문재인 둘을 봤을 때 안철수가 근소하게 앞서가지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사람들은 이 둘을 놓고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지역에는 문재인이 좀 앞서고 시골이나 나이 든 분들은 안철수가 좀 앞서는 한마디로 마음이 바람에 갈대처럼 요래 갔다가 하루는 안철수, 하루는 문재인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더더욱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만 되고 안철수로는 안 될 거라 생각했을 때는 문으로 다시 기울였다. 그런데 이 호남의 패권을 문이 좀 더 관철시킬 수 있겠다. 그걸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이겠다 생각하면 호남은 과거에 친노가 호남을 홀대했다. 노무현 정권은 부산 정권이다 하는 부분에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 호남 패권은
확실히 호남 패권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문재인에게 언제든지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안희정과 이재명, 안희정의 표현은 대략 한 60%가량이 안철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은 보수고, 그 다음에 중도고, 그 다음에 온건 진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철수한테 갔다. 이재명 지지자는 20% 이상이 안철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갑자기 뜬 거는 안철수가 잘해서 뜬 게 아니라 문재인이 잘못해서 안희정, 이재명에 있던 표가 안철수한테 간 부분입니다. 또 이 표들은요, 또 어디로 마지막에 튈지 모르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을 하겠다고 지지하겠다고 했던 표는 안철수한테는 한 10%도 안 되는 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얹어져서 만들어진 표들은 공고한 지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구성의 성격이 맞지 못해서 이 차악으로 선택한 표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선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검증이 진행됨에 따라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드 문제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감이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면서 국민들은 이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당끼리 팽팽하게 견제해가면서 갈 때는 누가 되든 안정감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탄핵과 구속 등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보궐선거로 대선이 치러지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검증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특히 보수 성향이나 안정지향적 성격을 가진 중도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사드를 그런 어떤 한마디로 성향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철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사드 문제가 이 시금석인데, 그래서 안철수한테 몰리는데, 앞으로 보수 정당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사 사표 던지고 오늘부터 마음대로 떠들 건데, 또 이 홍준표와 유승민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모아서 또 안철수에 대한, 가짜 보수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해 간다면 한마디로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일부 보수 세력들이 지금 어차피 보수 정당이 이번에 집권은 못한다라고 총알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태극기 집회에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서요, 차라리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길거리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계속 일관성 있게 자기의 주장을 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일관성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도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박근혜 탄핵을 갖다가 기각시켜야 된다고 하던 분 중에 이제 또 상당수는 거기서 또 빠져나와서 누가 대선에 될지 한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안철수한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색깔이 맞냐라고 봤을 때 개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보수 언론, 더 나아가서 상당한 수의 보수 세력들이 지금 안철수한테 붙고 있습니다. 한때 보수를 대표해서 반기문을 지지한다라는 세력들도 지금 안철수한테 붙고 있고, 보수 기독교 세력들 중에 상당수도 안철수한테 붙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굳이 안철수가 아니라도 붙을 만한 사람이, 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붙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조갑재 씨가요, 대표적인 보수 능객이라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을 안철수로 막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갑재 TV에서 조갑재 선생은 안철수는 보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박원순을 서울시장 만드는 데 도우미 역할을 했고 2012년에는 문재인을 도우미 역할을 하려 하다가 어중간하게 됐다. 뭘 어중간하게 됐습니까? 도우미 역할을 했고 대선이 끝나던 순간까지 문재인 지지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1년쯤 있다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들어가서 있다가 서로 계산이 안 맞아서 뛰쳐넣어서 그 민주당에 있던 동교동계 데리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과 안철수가 사드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안철수는 오락가락 했지만은 민주당에 붙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만큼은 변함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냥 안철수를 지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을 좀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이분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총선에서 의석도 확보했고 정치력도 인정받았다. 문재인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은데 IT 기업가 출신의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직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갑제닷컴에 실려있던 지난 2012년에 제가 그 검증할 때 조갑제닷컴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철수가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왜 그런 입장에 섰는지 한번 묻고는 싶습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자, 사드 배치 등 안철수의 공약에 대해서도 안보 공약은 오른쪽으로 많이 왔다. 안철수는 포퓰리스트 공약을 단호히 거부했다. 경제적으로는 문재인을 비판하며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야, 사람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됐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2012년 책을 읽었을 때는 얼치기 좌파 같았는데 지난 총선부터 많이 달라졌고 성숙해졌고 정교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안철수가 일행이 되면 중도 정권이 탄생하면 보수 세력의 패배가 아니라고 본다. 반쪽 정도의 선방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실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보수 언론들이 안철수를 그런 관점에서 밀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런 관점으로 밀기 전에요, 배수진을 쳐서 정말로 안철수가 안보 정책을 당의 공약으로 박지원부터 다 의원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하라. 그리고 햇볕 정책의 폐기를 채택하라고. 햇볕 정책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비판해온 사람이 조갑제인데 안철수는 햇볕 정책을 선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갑제 선생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큼은 하면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한국의 보수 언론은 뭡니까? 뭐 언론들이 하나는 좌파 언론, 하나는 우파 언론이라고 서로 패를 나누어서 보수 정권, 좌파 정권 들었을 때마다 뜯어먹고 사니까 자신들 비전이스 때문에 급해서 그렇게 줄을 씁니까? 저는요, 이번 대선에서 적어도 황장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부 다 검증하고요, 패배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하다가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이길 방안이 정말로 없길래 안보 동맹이라는 가치를 앞에 세우면 계엄과 연정 그리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안철수가 안보 동맹을 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제 입장은 뭐냐는 겁니다. 자, 안보 동맹이라는 확연한 눈에 띄는 약속을, 바꿀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면,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사드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세력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책임성 있게 견제함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집권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고 야당을 하는 것이 옳고요. 안철수가 정말로 내 밑에 다 기어 들어오라. 내가 말 한마디 했으면 됐지. 뭔 당론이냐. 햇볕 정책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철수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나은가? 적어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안철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대한 검증을 안철수의 말 몇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말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정치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철학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것은 실천이 돼야 되고 공약이나 이런 부분으로요. 그러면 안철수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호남, 동교동, 더 나아가서 햇볕 정책, 그 틀 위에서 안철수는 얼굴 마담에 불과하고 그것을 어떤 것도 말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상층에 있는 뚜쟁이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보다는 누가 낫다고요. 왜? 문재인은 자신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안철수는 집권 세력이라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끼어들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끼어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안철수요. 명확하게 당론으로 명확하게 안보 동맹으로 약속하지 못하면 저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